콘크리트 품질 관리, 품질 시험실 181차. 레미콘 공장. 옛날에 콘크리트는 철판 위에 시멘트, 모래에 자갈을 놓고 물을 부어가며 사람들이 삽으로 비볐다. 각삽이라는 삽으로 비비는 이 작업은 팀워크가 중요했다. 그때는 시멘트 한 포대도 무게가 50kg이었다. 현재는 40kg. 세월이 지난 후 드럼 믹서가 나와서 비비는 일을 기계가 했다. 그 다음 한참 후에 바처 플랜트라는 레미콘 공장이 생겼다. 사실은 중동 건설 현장에서 배워온 것이었다. 중동 건설 현장은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중장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 여러 품질 관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이다. 콘크리트가 힘을 받는 구조를 담당하니 당연하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 시험은 생산 공장 사전 점검, 현장 도착 후 품질 시험, 양생 후 강도 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 레미콘 공장 선정. 시공사는 레미콘 공장과 현장과의 거리, 공장 설비, 레미콘 차량 현황, 현재 납품 중이거나 예정 현장 현황 등을 고려해서 레미콘 공장을 선정한다. 이때 꼭 복수로 선정하는 이유는 납품일이 다른 현장과 겹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선정회사 숫자는 현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 요즘은 레미콘 회사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순번을 정하기도 한다. 1차적인 선정이 끝나면 업체 승인을 위한 제반 서류를 감리단에 보내 업체 승인 요청을 한다. 감리단은 우선 서면으로 검토하고 공장에 실사를 나간다. 레미콘 공장 방문을 마치고 승인 여부를 시공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레미콘 공장 사전 점검. 건축 담당 감리원은 납품 전에 레미콘 공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 레미콘 공장을 방문할 때는 레미콘 공장 품질 관리 담당자와 시간을 맞추고 가야 한다. 레미콘 공장 품질 담당자는 모든 현장마다 레미콘 품질 시험에 다녀야 해서 바쁘다. 이때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정해진 양식을 지참하고 가서 공장 품질 담당자와 시공사 직원과 확인, 점검한다. 레미콘 공장의 부지, 규모, 인원 구성, 시설, 야적 골재장, 용수원, 폐자재 처리, 시험실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설계 기준의 부합, 배합 설계 등을 확인한다. 요즘은 전부 컴퓨터에 의해 배합 비율 등이 제어되고 그 기록도 보관한다. 콘크리트 생산, 레미콘 공장. 바처 플랜트라고 부르는 레미콘 생산 공장은 생각외로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다. 설명했듯이 한마디로 배합을 컴퓨터로 한다. 즉 시멘트를 덜 넣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품질을 믿을 수 있다. 레미콘이 현장 도착 시 하는 시험. 레미콘 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송장 확인. 담당 감리원은 우선 레미콘 송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차량 번호, 바처 플랜트 출발 시간, 현장 도착 시간 등이다. 감리원은 레미콘 공장 품질 담당자와 함께 슬럼프 시험, 공기량 시험, 레미콘 온도를 확인한다. 이때 기록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한다. 현장명, 파설 위치, 날짜 등이 표기된 화이트보드, 감리원이 점검 모습, 그리고 압축 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3개씩 뜬다. 공시체 압축 강도 시험, 현장 시험실, KSF 2403. 압축 강도 시험은 7일, 28일 2번 한다. 시험실 수조에서 양생한 후 압축 강도 시험기로 시험하는데 3개의 시험제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7일, 초기 품질, 이상 여부 확인, 설계 강도의 60%부터 70%까지. 28일,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만족 여부 확인, 설계 강도 이상. 현장 품질 시험실, 건설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습기, 진동 등으로 압축 시험실과 분리를 권장, 구조, 콘크리트 바닥, 전용 수전, 특급 품질 관리 대상, 총공사비 1000억 이상,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시험실 규모 50제곱미터 이상, 배치 인력, 특급 기술인 1명, 중급 기술인 1명, 초급 기술인 1명, 고급 품질 관리 대상, 특급 품질 관리 대상이 아닌 품질 관리 대상, 시험실 규모 50제곱미터 이상, 배치 인력, 특급 기술인 1명, 중급 기술인 1명, 초급 기술인 1명, 중급 품질 관리 대상, 총공사비 100억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시험실 규모 20제곱미터 이상, 배치 인력, 중급 기술인 1, 초급 기술인 1, 초급 품질 관리 대상, 중급 품질 관리 대상이 아닌 공사, 시험실 규모 20제곱미터 이상, 배치 인력, 초급 기술인 1. 품질 시험실 장비 목록, 콘크리트 시험 장비, 필수. 압축 강도 시험기 2000kN 이상, 공기량 측정기, 슬럼프콘, 철봉, 받침판, 시험 책상, 비중 및 흡수율 측정 장비, 단위 수량 측정기, 온도계, 침적식, 몰드, 100, 200, 각형, 교반기, 진동기, 표존체, 전자저울, 건조로, 레미콘 채취 장비, 이외에 건축마감, 방수, 단열 관련 장비와 품질 관리 기본 장비가 있다. 그 밖에 토목의 아스팔트 포장 시험 장비, 토질 시험 장비가 있고 철근 강제 시험 장비가 있으나 대부분 코라스 시험 기간에 의뢰한다. 시공사의 시험실 담당은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현장 레미콘 품질 시험.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150세제곱미터마다 품질 시험을 한다. 타워 크레인 기초, 타워 크레인 185일차. 요즘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쓴다. 특히 아파트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은 절대적이다.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는 크레인은 안전이 중요하다. 우선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의 기초에는 엄청난 철근이 들어간다. 타워 크레인 기초의 종류.
매립식, 철근 콘크리트 기초, 앵카볼트, 콘크리트 기초에 앵카볼트를 설치, 레일이나 트랙식, H비엄 레일을 설치. 몇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일반 건축물에서는 매립식 철근 콘크리트 기초를 한다. 타워 크레인 기초 시공 시 주의점, 기초의 위치 선정, 설치 공간, 분반경, 작업 반경, 동선 등을 구조팀, 시공팀, 장비팀이 협의를 한다. 기초 구조 및 설계, 제작사의 설계, 시공 지침, 자중과 작업 하중 그리고 품하중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집안의 진해력을 확인하고 부족할 시 보강, 말뚝 등 작업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두께 1.5에서 2.5m, 가로 세로 5m 이상이다. 60에서 80톤 기준. 고층인 경우는 두께 3m 이상, 가로 세로 8m 이상이다. 콘크리트 강도는 24에서 30메가파스칼 이상을 사용한다. 철근은 구조 계산에 따라 D25에서 31을 이중배근으로 한다. 타워와 연결되는 베이스 앙카 설치는 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양생기간 7일에서 14일이 필요하다. 타워 크레인 기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안전지침, 담당 감리원은 업체 관련 자료,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 시공계획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타워 크레인, 기중기. 크레인이라는 말은 기원전 6세기 말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다. 긴 다리와 목이 학과 닮아서 이름을 하키라고 지었다. 그들은 도르래와 로프를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를 발명했다. 그 후에도 인간들의 한계를 넘어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기중기를 발전시켜왔다. 타워 크레인 종류, 설치 방식, 고정식, 이동식, 붐구조, 수평붐, 러핑붐, 텔레스코픽, 플랫탑, 운행 방식, 고정식, 상승식, 주행식, 모양으로 T자형, L자형 등이 있고 T자 모양인 것을 타워 크레인이라고 한다. 특수 크레인은 배 위에 설치되는 해상 크레인, 해저 석유를 채굴하기 위한 시추선 크레인 등이 있다. 요즘에는 이동식 타워 크레인, 무인 타워 크레인도 있다. 타워 크레인의 국산화는 많이 이루어져서 중소형 5톤에서 20톤은 90%에서 100%, 중대형 20톤에서 50톤은 60%에서 80%이다. 초대형, 특수, 해상, 플랜트는 40%에서 60%이다. 국내 주요 제작사, KOC, 신한, 코리아 크레인, 현대, 삼성중공업. 이동식 타워 크레인, 겐트리 크레인,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서 좌우로 수평 이동이 가능. 대형 현장이나 공장, 조선소 등 특이 기다란 구조물에 적합. 조선소 도크에 설치하는 겐트리 크레인은 무려 1000톤에서 3000톤의 블럭을 인양한다. 소형으로 트럭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을 말하기도 한다. 무인 타워 크레인, 조정을 크레인 운전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리모컨, 콘솔로 한다. 보통 2톤에서 6톤의 적재물을 운반한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이동이 용이하다. 아파트 현장에서는 원타워 크레인 설치되기 전에 중량물 운반에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하고 조정 자격, 원격 조정기 인증이 있어야 한다. 무인 타워 크레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작동을 중단하면 현장이 올스톱된다. 그런데 조종원들의 단합으로 실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무인 크레인이 주목받고 있고 당연히 일반 크레인 관계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원성을 축조할 때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는 원리 등을 기기도설, 거중기설에 저술하였다. 골조공사, 철근작업, 철근 가공공장, 191차, 철근작업. 대부분의 아파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이다. 골조공사는 크게 거푸집 작업, 철근 작업, 콘크리트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골조공사는 세 가지 공정을 묶어서 한 군데 전문 건설업체에게 하청을 준다. 이 전문 건설업체는 나누어서 재하청을 주는데 대부분 거푸집 작업 한 군데,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 타설을 묶어서 한 군데, 이렇게 두 곳에 재하청을 준다. 철근공사, 거푸집 작업이 끝나면 철근 작업을 한다. 철근은 인체로 치면 뼈와 비슷하다. 철근 작업은 크게 철근을 필요한 치수대로 가공하는 일과 그것을 조립하는 일로 나눌 수 있다. 전에는 철근의 가공을 현장에서 했는데 철근을 절단하고 구부리고 하는 일이 많고 힘들었다. 철근은 엿가락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현장에 가공장 부지도 필요했는데 철근을 야적도해야 하니까 넓은 면적이 필요했다. 그런데 요즘은 철근을 가공하는 전문 가공 공장에서 가공한 상태로 운반해온다. 즉 요즘의 철근 작업은 가공은 공장에서 하고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방식이다. 건축 담당 감리원의 검측 업무 중에서 철근 검측은 중요한 검측 중 하나이다. 철근 검측의 포인트는 정착, 이응 길이, 보강근 위치 및 길이, 갈고리 철근, 철근 간격, 피복 두께, 하부 80mm부터 100mm까지, 측면 60mm부터 80mm까지, 스페이서, 결속선 결속 등이다. 철근 가공공장, 철근을 현장 가공을 하지 않고 가공공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공기 단축, 품질 향상, 잔재 로스가 줄어서 자재비 절감, 안전의 유리, 자재 관리 용이, 작업장 필요 없기 때문이다. 철근 가공공장의 작업 순서. 시공사와 계약, 도면 수령 및 작업 지시서 작성, 시공사에서 철근 입구 및 검수,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바스케줄 작성 혹은 확인, 상세 작업 지시서 작성, 자동 절단기로 절단 작업, 밴딩 작업, 조립, 검수, 표찰 부착 및 출고.
철근 가공 도면, BBS, 바밴딩 스케줄, 설계도서에 따라 철근의 배근 위치, 직경, 길이, 형상 등을 리스트로 정리한 도면이다. 가공 공장에서는 이 도면에 의해 작업한다. 철근 가공도는 구조설계사무소, 가공도 작성 전문업체 등에서 CAD,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현장에서 하는 작업이 대폭 줄은 것은 물론이고 치수가 정확해서 정밀 시공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유로 소위 철근 빼먹는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되었다. 따라서 철근공사 하청에서는 일이 줄었다. 물론 모든 건설 현장이 전부 공장 가공 철근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철근 가공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은 점점 늘어갈 것이다. 철근 가공 공장의 주요 장비, 자동 절단기, 자동 절곡기, 고속 밴딩 로봇, 스파이럴 밴더, 용접기, 종량 계량기. 골조공사, 지하층 거푸집, 형틀, 작업 191차. 거푸집은 무엇인가를 부어넣기 위한 틀이 아닌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위한 틀도 거푸집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우리말이다. 형틀은 한자인 형과 우리말 틀이 합해진 것이다. 전에는 합판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전부 제작했다. 그때는 큰 못이 신발을 뚫어 발바닥을 다치게 쓰였다. 안전화는 물론 없었고 대부분이 군화였다. 지금은 철판에 넣은 안전화는 있고 못이 튀어나오는 거푸집은 없다. 거푸집의 종류, 건축공사의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의 타입의 거푸집이 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했다. 목재 거푸집, 현장에서 제작하는 재래식 거푸집, 전용의 한계가 있다. 코팅합판 거푸집, 코팅합판이 나오면서 많이 쓰인 거푸집이다. 철제 거푸집, 철제로 만들어서 전용 횟수는 많으나 무겁고 부식에 문제가 있다. 유로폼, 일반 건축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코팅 내수합판을 쉐틀에 붙여서 만든 것이다. 유럽에서 개발되었다고 유로폼이라고 부른다. 알루미늄 거푸집,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철제 거푸집의 무겁다는 문제를 해결했다. 요즘 아파트 현장에서 많이 쓰는 공법이다. 현장에 맞게 제작해야 하므로 준비기간이 길고 고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 완료 후에는 다시 녹여서 다른 현장용 거푸집을 제작한다. 플라스틱 거푸집, 가볍고 전용 횟수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슬라브 개구부 등에 부분적으로 쓰기도 한다. 공법에 따라 재래식 거푸집, 현장에서 제작하는 재래식 거푸집, 패널식 시스템 거푸집, 공장에서 만든 철제 패널, 슬립폼, 양생후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공법, 고층 건물에 주로 사용한다. 클라이밍 폼, 거푸집을 끌어올리는 방식, 고층 건물의 외벽 공사에 주로 사용한다. 갱폼, 벽체와 슬라브를 크레인으로 한꺼번에 설치, 해체하는 방식, 터널폼, 벽체와 슬라브를 동시에 타설하는 구조. 위치에 따라 기초 거푸집, 기둥 거푸집, 보거푸집, 슬라브 거푸집, 벽체 거푸집, 이외에도 문양 거푸집, 특수 거푸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거푸집 작업, 거푸집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골조업체는 시공 설명회를 한다. 골조업체는 미리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파워포인트로 대표가 설명한다. 참석자는 시공사, 감리단, 골조업체 관계자들이다. 먼저 현장에서 상주 근무를 할 골조업체 현장 대리인 소개가 있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오고 간다. 골조 현장 소장은 자신의 이력 소개와 갖고 있는 면허 등을 설명했다. 거푸집 작업은 기준층과 기준층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 우리 현장은 기준층에는 알루미늄 거푸집을 사용했다. 그 밖에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등은 유로폼과 현장 제작 거푸집을 주로 사용했다. 지하층 거푸집 작업, 지하실 거푸집 작업은 주로 유로폼을 사용했는데 규격이 맞지 않는 부분은 현장 제작을 한다. 감리원에 확인해야 할 주안점은 유로폼은 임대로 들여오고 이것도 장사라 전용 횟수가 중요하니 때로는 상태가 나쁜 것들도 들어온다. 또 한 가지는 지하실은 층고가 높아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 중에 특히 전도가 무서운데 지하실 거푸집 작업의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은 중간띠장 설치이다. 지하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거푸집 작업은 형틀 목수들이 한다. 기준층 거푸집 작업, 아파트 골조공사의 핵심은 기준층 형틀, 거푸집 공사이다. 기준층 형틀 공사는 지하층 골조공사가 양생까지 끝난 후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 공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쓴다. 솔저 버팀대. 외벽은 콘크리트 벽체가 두꺼워서 형틀 하단부에는 상당한 압이 걸린다. 거기다가 토합까지 부담을 주니 상당한 측압이 걸린다. 이 힘을 버팀대가 이기지 못하면 밀려나오고 결국 붕괴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단부 버팀대는 솔저라는 특별히 강한 버팀대를 쓴다. 이동식 크레인. 아직 타워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아서 이동식 크레인을 임대해 사용한다. 이동식 크레인은 차량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이 용이하다. 이동식 크레인은 소중 대형 5톤부터 80톤까지 있고 조종사 포함해서 1일 임대 가격은 30만원부터 200만원 선이다. 지하층 형틀 작업만 해도 목수들이 한국인이 많다. 숙련도를 필요로 해서이다. 그러나 세대 알루미늄 거푸집은 젊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다.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양생 191차, 콘크리트 타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중 하나는 콘크리트를 치는 일이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공사인 거푸집 공사, 철근 공사, 설비 공사, 전기, 소방, 통신 공사 등이 끝나야 한다. 이 여러 공정마다 도면 시방이 있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콘크리트를 친다는 것은 골조 공사의 완결판 같은 것이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자재 레미콘, 인원, 콘크리트공, 장비, 펌프카를 준비해야 한다.
타설 전 준비 1. 거푸집 점검, 위치, 치수, 틈새, 변형, 지지 상태, 청소 상태 2. 철근 점검, 규격, 간격, 피복, 결속, 보강근 3. 타설 준비, 타설공, 평탄나라 시공, 야간 작업 유무, 펌프카, 진동기 등 4. 레미콘 주문, 도착 시간, 배차 간격 협의 제일 먼저 현장에서는 강도 등 원하는 규격과 물량을 레미콘 공장에 주문하면 공장에서는 레미콘 차량으로 운반한다. 레미콘,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이미 비벼진 콘크리트, 펌프카 가격, 신품 3억 6천만 원대부터 5억 원까지, 중고 1억에서 2억 원대.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굳는 성질이 있어서 이동 중에도 레미콘 차에 드럼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공장에서 출하해서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시간이 90분이 초과하면 안 된다. 레미콘 차량이 현장 입출입 시 세륜 시설을 거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골조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은 철근공과 묶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장에서 컴퓨터로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지만 현장에서 감리원은 송장을 확인하고 150세제곱미터마다 슬럼프, 공기량 등 몇 가지 시험을 또 한다. 그리고 공시체 몰드를 만들어 일정 시간 후에 강도 시험을 한다. 현장에서는 펌프카에 레미콘을 붓고 관을 통하여 타설 지점에 쏟아낸다. 이때 흘러내리는 레미콘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깔개를 깔아야 한다. 비중이 2.3 정도인 레미콘을 높은 곳까지 밀어내는 힘은 대단하다. 10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은 한 번에 레미콘을 압송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개소를 두어서 다시 압송한다. 물론 이때 레미콘은 특별한 품질, 압송관은 압력을 견디는 압송관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차량 기사, 펌프카를 조종하는 운전기사, 지상에 있는 조종원은 무선으로 타설공들과 교신한다. 펌프카 토출구를 잡고 위치를 이동하는 사람, 콘크리트를 적당히 펴는 사람, 밀실하게 콘크리트가 채워지도록 진동기로 진동을 주는 사람과 보조, 콘크리트를 평활하게 밀대로 미는 사람. 나라시라 부르는 이 사람의 기능도가 중요하다. 특히 옥상 바닥을 콘크리트 칠 때는 배수경사, 콘크리트 밀실도 등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터지지 않는지 아래에서 살피는 콘크리방이라고 부르는 형틀목수도 있다. 그리고 세륜시설 관리자 등 이외에도 몇 명의 나 같은 엑스트라들, 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타설 순서 1. 타설 순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 먼 곳에서 가까운 곳 순으로 친다. 2. 타설 높이 보통 높이 1.5m 높이 치면 재료 분리 발생. 3. 연속 타설 끊지 말고 연속적으로 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콜드 조인트 처리를 한다. 콜드 조인트 타설 중단으로 생긴 예상치 못한 이음, 표면을 거칠게 하거나 접착제, 페이스트 사용. 시공 이음 타설 이음을 계획적으로 세운 이음, 적정 시공 시 문제 없음. 4. 다짐 콘크리트 내부의 공기를 없애기 위해 진동기, 바이브레타 사용, 수직으로 넣고 뺀다. 시간은 5초부터 15초까지. 5. 연마감, 흑손 등으로 표면 평활하게 마감. 6. 양생, 수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닐 덮기, 살소 등 실시. 양생 기간 5일에서 7일. 건축감리원 콘크리트 타설 현장 포인트. 레미콘 송장마다 확인 사인을 해서 타설이 끝나면 시공사 품질 담당에게 넘겨준다. 타설이 끝나면 마지막 차, 펌프카 물 청소를 하는데 토양 도로 오염에 신경 써야 한다. 세륜 시설도 살펴야 한다. 청소 상태도 백은 상태도 살펴야 한다. 품질 시험용 몰드도 확인해야 한다. 감리원은 타설 현장을 다닐 때 조심해야 한다. 바닥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니 철근에 다칠 수 있다. 나는 여러 현장에서 여러 번 다쳤다. 그리고 철근 같은 금속에 다치면 오래가고 심하면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다.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양생은 콘크리트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쳐 아주 중요하다. 양생 방법에는 수분 양생, 포장 양생, 살수 양생, 침수 양생, 증기 양생 등이 있지만 아파트 현장에서는 타설한 콘크리트 면이 마르지 않게 한다는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직후 피면수가 증발하지 않도록 비닐을 덮고 그 후에는 물을 자주 뿌려준다. 수화작용에는 수분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양생 기간이 길수록 수화작용이 제대로 돼서 강도는 높아지고 균열은 줄어든다. 그러나 시간이 돈인 현장에서는 가급적 양생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인 문제가 있다. 강도의 조사는 슈미트 햄머를 사용한다. 슈미트 햄머, 콘크리트에 타격을 주어 반발력으로 강도를 측정, 10점 정도 측정하여 평균값 산출, 콘크리트 면에 손상을 안 주고 휴대가 간편하다. 1948년 스위스의 슈미트가 개발. 일일 평균 15도 이상의 기후에서는 최소 5일 이상의 수분 양생을 한다. 겨울에는 양생 기간이 더 길어야 하고 동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장을 치고 불을 뗀다. 전에는 조개탄 등으로 불을 뗐으나 관리의 어려움, 화재의 위험 등으로 요즘은 전기 열풍기를 쓴다. 콘크리트는 수화작용이라는 화학작용으로 열과 냄새를 내면서 굳어가는데 흔히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 현장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냄새이다. 좋지 않은 냄새도 오래 맡으면 그 속에서 향기가 느껴진다.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치는 일은 일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 후에 마감공사라고 부르는 수십 가지 작업의 시작이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사는 것은 힘들다. 노가다로 사는 남자는 더 힘들다. 타워 크레인 설치 공사 201차.
아파트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장비는 타워 크레인이다. 무서운 사고 중 하나는 크레인이 넘어가는 것인데 워낙 중량물이고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넘어가면 피해가 크다. 이런 사고는 이따금 뉴스에도 보도가 돼서 모두들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아주 드물고 정작 현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위험한 작업은 크레인을 설치하는 일과 해체하는 일이다. 생각해보라. 조각조각 난 부재를 높은 고공에서 맞춰서 설치해야 하는데 그 일은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한다. 설치하는 부재는 중량물이고 설치 후 운반해야 할 자재도 중량물이다. 정밀하게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설치용 각 부재는 여러 대의 커다란 화물차에 실려서 밤에 현장으로 출발한다. 중량물을 실었으니 저속으로 운행해야 하고 새벽에 현장에 도착해야 아침부터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한밤중에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 그 누구는 일을 하고 있다. 미리 공사한 타워 크레인 기초. 타워 크레인의 기초는 타워 크레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 설계에 따라 베이스 앙카를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기초 콘크리트의 양생이 끝난 후 타워 크레인을 설치한다. 타워 크레인 부위별 명칭. 마스트. 타워 크레인의 몸체로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지브. 타워 크레인의 팔 부분으로 자재를 매달고 이동한다. 후크. 자재를 매다는 고리. 번상장치.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리고 내린다. 운전실. 크레인 조종실에 앉아서 조종하는 운전석. 텔레스코핑 케이지. 마스트를 감싸 유압잭으로 밀어올려 추가 마스트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장치. 트롤리. 지부 위에서 자재를 이동시키는 장치. 카운터웨이트 밸런스. 무게의 균형을 맞추는 추 역할을 한다. 기초와 베이스 앙카. 타워 크레인을 받쳐주는 기초. 기초와 타워 크레인을 연결하는 앙카. 계획 수립 기초, 조립과 설치, 설치 계획 수립, 설치 위치, 집안 조건, 기초 설계, 작업 반경, 인양물 중량 등, 기초 시공, 베이스 앵카 볼트 및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양생. 자재 반입. 크레인 조립. 이동식 크레인. 25톤에서 300톤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조립. 전기 및 제어 장치 연결, 시운전 및 점검, 사용 전 검사, 설치 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설치 검사 합격 후 사용, 작업 중단. 설치 작업을 하는 오늘 때 아닌 강풍이 분다.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은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이라 바람이 부는 날은 위험해서 할 수가 없다. 시속 36km 이상이면 작업 중지. 두 번째 마스트 마디를 내려놓고 풍속이 그 이상이어서 설치 작업을 중단했다. 외지에서 온 설치공 여러 명이 하루 발이 묶인다. 식대 숙박비 등 추가 비용 지출로 설치업체 사장은 속이 탄다. 관련 법규 및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부터 175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설치검사, 감리자 의무, 감리자 점검사항, 풍속 초당 10m 이상 시 설치 중지, 출입 풍제, 신호수 배치, 작업자 안전장구, 안전 관련 사항, 앙카볼트 체결 토크 확인, 조립과 설치는 전문 설치업체, 등록 양중기 설치 전문업체가 하며 감리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시공사 안전팀은 조립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촬영한다. 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6개월마다 정기 안전검사도 받아야 한다. 설치가 완료되자면 감리원도 한숨 돌린다. 해체 작업은 역순으로 한다. 그러면 타워 크레인 조종원은 저 높은 조종실까지 어떻게 올라갈까? 답은 작은 사다리를 걸어서 올라간다. 앞으로는 리프트가 보편화될 것이다.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점심을 갖고 올라가고 빈통도 하나 가지고 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즘은 여성 조종원도 많다. 물론 고소득이 큰 이유일 것이다. 세밀한 작업을 위한 대화는 지상에 있는 작업자, 신호수와 무전기로 작업 내용을 통화한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신호수가 아니고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한다. 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아파트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없는 작업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조종원은 작은 권력자이기도 하다. 설치 전, 이동식 크레인. 본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려면 크레인의 기초가 완성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설치 전에도 해야 할 양중 작업은 많다. 이럴 때 이동식 타워 크레인을 사용한다. 한 자라에 고정되어 있는 타워 크레인과 달리 이동식 타워 크레인은 이동이 가능해서 유용하다. 이 장비는 물론 예전에는 없었다. 이 장비 외에도 사람이 조종실에서 조종하지 않고 지상에서 무선 원격으로 조종하는 타워 크레인도 있다. 물론 들어올리는 무게는 3톤 미만으로 적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장비, 자재 공법 등의 발달로 현장의 작업 인원이 대폭 줄었다. 내가 아는 한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타워 크레인 기초틀. 안전을 위해 엄청난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크레인의 기초와 앙카. 타워 크레인 부재 현장 도착. 타워 크레인 마스트 하차하고 있다. 화물차에서 내려진 조종실과 권상기. 팔같이 뻗어나가 자재를 들어올릴 지부. 붐대. 자재를 들어올리는 핵심 부분. 권상기. 무게의 균형을 잡아줄 평형추. 카운터웨이트 밸런스. 이동식 크레인으로 부재를 인양, 설치 위치로 이동한다. 마스트 첫마디를 미리 공사해 놓은 타워 크레인 기초에 앙카가 있는 위치에 내린다. 기초 앙카 볼트와 맞추고 있다. 한 틀로 만들어져 있어서 앙카와 잘 맞는다. 두 번째 마스트 마디를 연결하기 위하여 크레인으로 내리고 있다.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것이 텔레스코핑 케이지이다.
두 번째 마스트 마디와 맞추고 있다. 가운데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설치 작업 중인 타워 크레인이다. 지부 작업, 조종실 캐빈 연결 설치 작업, 지부 연결 작업.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돈을 2배를 주어도 나는 못한다. 지부 인양 작업, 2대의 크레인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올린다. 조종실과 지부 연결 작업, 약 100m 높이에서 작업하는데 안전장치라고는 뒤에 보이는 안전줄이 전부이다. 지부 위를 걸어가서 크레인의 고리를 풀어줘야 한다. 권상기를 시험하기 위해 작업자가 도르래를 타고 이동한다. 이제 무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균형추를 설치해야 한다. 크레인 삼형제, 제일 키가 큰 것이 타워 크레인, 그 옆에 제일 작은 일반 크레인, 그리고 이동식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 설치 완료, 타워 크레인 설치 완료, 양중 작업 시작.